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6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금계산서, 우리 지연 발급, 그리고 미발급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미전송과 지연 전송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으면요, 그 발급 명세를 우리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늦게 전송했거나 끝까지 전송을 안 했거나 그런 거예요. 자, 이 미전송은요, 여기 미발급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이런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럼 미발급이고요. 그리고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않았다면 미전송인 거예요. 자, 논리가 지연 전송, 미전송 다 동일합니다. 그죠?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논리는 동일한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다. 그럼 요 규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을 하고 전송했냐 안 했냐 그거를 따진 거거든요. 자, 밑에 예가 있습니다. 자,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4월 9일 날에 발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급 면세의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죠? 여기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고 확정 신고 기한 안에 전송을 했어요. 그러면 지연 전송이고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았다면 네, 미전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0.3%, 0.5% 이렇게 가산세가 달라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된 걸 볼게요. 자, 우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요, 잘못 적거나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0.5%의 가산세가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지연 제출, 자, 이 지연 제출은요, 예정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을 확정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지연 제출입니다. 이때는 0.3%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연 전송, 지연 발급, 그리고 지연 제출 전부 다 언제까지요? 확정 신고 기한 안에 발급, 전송, 제출 했을 때의 지연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자,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암기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요거 늦게 받았다. 자, 0.5%입니다. 0.5%. 요거 언제요? 그렇죠. 확정신고 기한 내랑 그리고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사례로 가서는 자, 요겁니다. 요게 지연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25일, 그러니까 1기 예정 신고 기간의 거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지연 수치 가산세는 있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경정시에 제출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거나 또는 가다기재했다. 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전부 다 자, 0.5%입니다. 0.5%. 아셨죠? 여기 좋다. 그죠? 매출처별도 0.5%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연은 0.3%였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단 무신고 가산세. 우리가 그 아예 애초에 그 신고 기한까지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무신고 가산세가 달라붙는 거예요. 자, 무신고 가산세는요. 자, 무신고 납부세.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겠다. 그죠? 그럼 그 납부세액 전체가 무신고 가산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20%입니다. 그런데 부당행위에 속하게 되면 40% 더블로 우리가 가산세가 매겨지는 거예요. 자, 부당한 방법의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신고 가산세는 20%예요. 자, 가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가소신고 가산세는 우리 수정신고 대상이다. 그죠? 자, 가소신고 가산세는 10%입니다. 10%. 하지만 부당한 경우에는 40%까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법정시한 경과 후 2년 이내 승유 신고하게 되면 최대 90%다. 그죠? 여기 75%가 아니고, 자, 90%에서 최소 10% 이렇게 감면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예전에는 납불 불성실 가산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변경이 되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자, 요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요거는요, 무신고하거나 또는 미달 신고한 이거는 가세표준이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영세율은 납부할 세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납부세액에다가 우리가 가산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고 가세표준에다가 매기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신고나 또는 가소신고나 다 같이 0.5% 그죠? 여기는 또 잘 들어갔네요. 여기. 자, 0.5% 가산세율을 매겨주고 있습니다. 자, 현금 매출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전문직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전문직들이 은근히 현금 매출이 지금은 그렇게 없는데요. 예전에는 그 현금 매출이 은근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직들한테 자, 너희들은 현금 매출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신고할 때. 만약에 이러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제출하지 않은 금액 또는 안 적은 금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율을 매긴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부동산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 신고 서식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러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도 1%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은 금액 또는 빠뜨린 금액에 대해서 1% 금액을 가산세로 물고 있습니다. 자,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산세는 경합이 되었을 때 어떤 그 한계만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미등록 가산세하고 여기 옆에 있는 가산세하고 붙었다. 그러면 미등록 가산세만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못 외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논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논리만 조금 알아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떤 논리를 세울 거냐 하면요. 자, 우리 이게 해당이 오케이, 요걸로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법인이 있어요.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아셨죠? 자, 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도 우리 미전송되었을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다면 당연히 미전송했겠죠. 발급 명세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으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미제출된 상태일 거예요. 자, 어떤 논리인지 아셨죠? 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보다는 전자세금 계산서 미존송 가산세가 우선 적용이 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미존송보다는 그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더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종이세금 계산서로 한다면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럼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엇이 먼저 되는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잡아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자, 세금 계산서를 지연해서 발급했다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도 지연 발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지연 제출이 되었겠죠. 이렇게 우선된다, 우선된다. 요 논리 하나는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네오입니다. 그리고 가산세 중요한 주제 아닙니다. 네. 자, 요거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 가산세 문제 풀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나오더라도 못 맞춥니다. 깨끗하게 경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는 예제 5-8은 조금 복잡한 문제고요. 만약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요, 굉장히 좀 간단한 거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율 정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 율 정도, 그리고 이게 지연 발급이다, 또는 지연 수치다, 또는 미발급이다, 또는 미수치다, 뭐 이런 것들만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 종합적인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인데요. 이게 마지막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꽤 자료들이 많죠. 꽤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서식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 옆에 서식은 다 뺐나? 네, 서식은 다 뺐네요. 책에 보면 뭐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진납부세액 계산,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가산세액, 요까지 해가지고 우리 서식 작성하는 문제거든요. 자, 요 문제는 한 번쯤은 풀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합적인 그런 문제거든요. 자,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자, 보세요. 자, 통조림을 제조하죠. 그죠? 과일을 구입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제 매입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서식들을 채울 건데요. 자, 매출세 세우는 거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매출 있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 1000만원, 여기 1000만원, 그죠?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여기 기타에 들어가겠다, 그죠? 신용카드 여기 들어가겠다, 그죠? 5천만원. 현금 영수증 발행분 요 합쳐가지고, 요렇게 5천만원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자, 영세율 중에서 세금 계산서. 여기 4천만원 있네요. 요거 4천만원, 요렇게 넘겨주면 되고. 그리고 직수출. 영세율인데, 세금 계산서 발행분 아니죠. 그래서 기타잖아요, 그죠? 5천만원, 요렇게. 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 자료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음날 전송했으니까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전송, 미전송, 지연 전송, 미전송 관련 가산세는 포함이 안 될 거고요. 자, 매출 중에서 누락한 금액 다 합쳐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100만원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이 100만원을 여기서 채웠거든요. 세금 계산서 10만원. 자, 기타가 60만원 있네요. 자, 기타 어딘 거예요? 현금 영수증, 그리고 간주임대로다, 그죠? 기타. 그리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요렇게. 여기 있다, 그죠? 30만원. 요거를 채우고 나면 자동으로 요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문제들 풀어보세요. 자, 매입이네요, 매입.
네. 자, 찾아볼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자, 접대비 관련이니까 불공제다. 그죠? 그래도 적어줘야 됩니다. 자, 세금 계산서 수치문 보니까 일반 매입에 자, 700이라고 적혀 있다. 그죠? 답지에. 자, 700만 원 찾아볼게요. 자,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또 세금 계산서 원재료네요. 자, 고정자산에 넣으면 안 돼요. 원재료는. 고정자산은 우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0만 원. 그리고 전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 400만 원. 700만 원인데 여기서 주의를 해줘야 되죠. 그죠? 영세율 빼고 30만 원. 자, 매출 세액은요. 요 세액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가세표준을 입력하게 되면 세액이 자동으로 달라붙게 돼 있어요. 하지만 매입세액은 지금처럼 이런 경우 때문에 매입금액을 입력을 하고 매입세액을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매입도요. 자, 50만원이네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50만원 적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자, 매입에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기타잖아요. 그죠? 네. 50만원 적어주니까 여기로 올라오고, 그리고 비품 산 거잖아요. 매입세 공제 대상 된다. 그죠? 자, 5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요, 우리 의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제. 자, 우리 여기 면세 매입자로 있다. 그죠? 자, 복숭아 구입액 4천만원. 자, 수돗물. 자, 예정신고 시에는 의제 매입과 관련한 매출 매입 없으니까 예정신고 기간 거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확정신고 기간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돗물 사용액 요렇게 있네요. 자, 통조림을 제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운반비가 100만원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우리 매입가액 구할 때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순수 매입가액만 해야 된다. 그죠? 자, 의제 매입세. 자, 해당액 3,900만원입니다. 자, 왜요? 자, 순수 매입가액으로 해야 되니까 4천만원인데 여기 운반비 100만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감하고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한도 공부했다. 그죠? 자, 의제 매입과 관련된 매출이 1억 5,100이래요. 자, 자료 나와 있겠지 뭐. 그죠? 네. 보자. 1억 5,100이 되나? 자, 여기 있다. 네, 다 합친 거. 예정신고 누락분과에 다 합친 거. 1억 5,100. 네. 전부 다 이 의제 매입 관련 매출밖에 없다고 가정이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법인이니까 한도율은 40%. 자, 그래서 한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자, 중소기업은 104분의 4. 그죠? 제조 중소기업은 104분의 4. 의제 매입세액은 15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제 매입세액 150만원을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어떤 고정 매입이 있었나? 아, 여기 있었네요. 자, 현금 영수증 여기 300만원 요거 있다. 그죠? 네, 요거 현금 영수증이니까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 말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요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 300만원 들어가서 30만원 해서 18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접대비 관련 매입이 있다. 그죠? 요거 불공제에 해당되잖아요. 자, 매입가액이 100만원이었고 불공제가 10만원이었어요. 그죠? 자, 요거를 요 서식을 자, 여기 16번 서식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 100만원 넣으면 자동으로 1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임인데 불공제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에 적어주고 다시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거면 애초에 여기 14번 안에다가 안 적어줍니다. 애초에 안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전세하고. 네.
자, 우리 조금 중요한 문제들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어느 문제를 풀까요?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의제맵색 공제에 관련된 건데, 자, 틀린 것을 묻네요. 자, 쭉 보면, 요 3번. 자, 우리 의제맵색 공제 시기는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가세 사업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입 시점입니다. 그죠? 네. 구입 시점에서 우리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조금 자주 나오는 문장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2번은 뭐 쉬운 거고 3번 3번도 너무 쉽고 4번도 그렇고 6번. 자, 6번입니다. 자, 다음은 부가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한 내용이다. 자, 옳은 것은 3개는 틀리고 1개는 맞다.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하니 아니고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매입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자, 2번. 자,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간이가세자까지 다 공부를 할 거거든요. 간이가세자도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 3번. 일반 가세자인 음식점은 정규 증빙 없이 농민으로부터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을 받을 수 정규 증빙 없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네, 이 말은 맞아요. 음식점은 정규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은 정규 증빙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제조업 아닌 업체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요, 계산서를 받거나 또는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4번. 의제매입세 공제는 예정신고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정신고 때도 받고 확정신고 때도 적용할 수 있는데, 확정신고 시에는 우리 정산, 그러니까 우리 한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6번 문제 괜찮았고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7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자, 아무튼 이것도 틀린 거를 찾는 거네요. 쭉 보면, 자, 몇 번인가요? 3번이 틀렸다. 그죠? 자, 예정신고 때도 면세 비율의 증감이 있으면 납부세액을 재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다시 정산한다. 이 말 틀렸다. 그죠? 자, 재계산은 확정신고 때만 해야 됩니다. 그쵸? 8번. 그렇지. 이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분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자, 안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가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 그리고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 요거를 안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용 사업자를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1번.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건물 정기로 매입세, 이거 전액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죠? 상가 자체가 전액 가세기 때문입니다. 자, 2번. 약국을 운영하면서 일반 의약품 매출과 조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건물 임차료 매입세, 자, 이거는 안분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약품 매출은 가세고요, 조제 매출은 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안분 대상입니다. 요 세무사업, 요거 다 가세입니다. 그죠? 안분 안 해도 돼요. 자, 쌀 판매 다 면세입니다.
애초에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자, 9번 문제가 이것도 뭐 좀 그렇고 10번 또 그렇고 그냥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고 주관식 뭐 한두 문제만 풀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좀 많이 실려 있는데요. 뭐 그닥 어려운 문제들 아닙니다. 자, 볼게요. 자, 이게 사실은 주관식으로 되어 있지만 다 옛날에는 객관식 문제였어요. 근데 이 객관식 문제를 이제 찍지 말고 네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냥 주관식처럼 문제를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2000cc인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의 렌탈 요금. 자, 리스가 아니고 렌탈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죠? 자, 공급 대가가 55만 원이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5만 원이었는데 비용업용이니까 애초에 매입세액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종업원 사고 치료비를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결제 금액이 11만 원이었네요. 자, 병원이죠. 애초에 면세예요, 면세. 네,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만 원에 이 부가세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예, 면세기 때문에. 자, 점 세 번째. 자, 국내 항공기 이용요금 결제 금액 88,000원. 자, 국내 항공기는요, 우리 어떻게 돼요? 부가세가 가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8,000원이 부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항공기는요,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을 이용을 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요, 공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빵원입니다. 매입세 공제액은요. 자,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부위가, 자, 요런 것들은 조금 잘 걷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점 3번에서 걸립니다. 아셨죠?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무에서도 이런 점 3번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부가세를 준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받았을 때 그때 잘못 넣고 하거든요. 네, 요거 넣으면 안 됩니다. 뭐 KTX 뭐 이런 것들 넣으면 안 돼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네, 말만 좀 빡빡하게 돼 있는 거고 실제 볼 거는 별로 없어요. 자, 대손세액을 찾는 겁니다. 대손세액. 자, 그리고 이거 보니까 그거 같은데요. 이거 객관식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1번. 자, 당사는 X1년 1월 5일 주식회사 호연에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제품을 공급했대요. 자, 그 대가로 약소금 132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럼 120만원이 부가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X1년 5월 8일에 자, 부도가 발생했네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지 않았대요. 자, 부도는 6개월이 경과해야 되죠. 자, 우리 X1년 1기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X1년 5월 8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6개월 안에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잖아요. 자, 1번은 애초에 지금 대상이 안 됩니다. X2년 2기 때, 2기 신고할 때 해야 됩니다. 2기 때. 자, 2번. 외상매출금 5,500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500만원이 부가세겠네요. 자, 외상매출금 중 5,500만원은 2014년 2월 9일 백두상사에 대한 것이래요. 자, 이 외상매출금의 해소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해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를
못했네요. 그리고 X1년 2월 9일자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우리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한다? 자, 확정신고기간 때 하는 겁니다. 자, 2월 9일 날에 대손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을 그 예정신고기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1기에 대한 확정신고기간 때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가능합니다. 자, 요거 그래서 대손세액 얼마? 마이너스 500만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3번 읽어볼게요. 자, 2016년 6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대손 처리했군요. 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대요. 2016년 6월에. 그러면 이게 또 단위가 안 맞는데, 그죠? 이게 X1년이고, 이건 16년이라서. 자, 여튼, 대손 처리를 했는데, 자, 주식 상생에 대한 외산 매출금 1650만원. 자, 요 금액을 대손 처리했나봐요. 그러니까 150만원. 그죠? 150만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받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에 60% 상당하는 금액을 X1년 6월 7일 날에 현금으로 회수했네요. 아이고. 자, 회수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죠. 떼인 돈이었는데 받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요 규정 알죠? 대손세액이 발생했으면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는 거고, 대손 처리했던 것을 다시 회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매출세액에 가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990만원을 받았는데 부가세 포함이다. 그죠? 자, 그래서 90만원 플러스 납부세액에다가 플러스 90만원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4번. 자, X0용도에 3월 16일 당사, 자, 색깔을 좀 바꾸고, 당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태안실업에 외상으로 매각했네요. 그죠? 자, 770만원이네요. 그러면 부가세는 70만원이겠다. 그죠? 자, X1년 5월 20일 현재 태안실업의 대표자가 아이코 사망하셔가지고 X1년 5월 20일 자, 사유 발생일이 자, 우리 X1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내에 들어왔다. 그죠? 기계장치 판매 대금을 해소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네요. 자, 그럼 이게 대손 처리하라는 말이다. 그죠? 자, 얼마를 대손 처리해야 돼요? 받지 못한 금액. 자, 770만원에 대한 부가세 마이너스 7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금액을 전부 다 합치면 얼마죠? 자, 마이너스 500만원에 90만원을 빼고 70만원을 가산하면 480만원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대손 공제 금액은 480만원으로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참 쉽죠? 여러분들 어떤 거를 잘 구별해 줘야 되냐면요. 자, 부도는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간, 그거를 생각해 주고요. 자, 나머지는 자, 이러한 단어들 있죠.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언제. 그리고 그리고 요거 3번은 뭐 해수니까 그냥 증가 처리하면 되고, 자, 언제 자꾸 대손 처리하라고 이렇게 어필한 거 있죠. 네, 언제. 네, 확정신고 기간 안에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자료는 자, 원체 뭐 간단한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재밌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문제들 많이 실어놨네요. 그죠? 최근 문제들도 좀 있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서 좀 풀어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6장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3교시 때 마지막 간의 가세까지 진도 모두 다 나가도록 할게요.